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둘째 날에는 은평구의회 인사청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구의회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는데요. 구정질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체장의 측근 보훈 인사를 맡겠다는 집행부 견제 의미가 큽니다. 은평구의회는 올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첫 인사청문 대상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인사청문 없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이 조례의 핵심 목적은 첫 번째, 정치적 보훈 인사를 방지하고 두 번째, 주요 임명직의 자질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세 번째,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인 인사청문회 조례가 공포된 이후 첫 번째 인사청문 대상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사청문 요청은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사항이고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된 임명이라고 반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재량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 요건에 지방의원 경력 4년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구청장 재임 기간 임명된 3명의 이사장이 모두 시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인 출신도 지원할 수 있게 열어두고서 정작 전문 경영 역량과 도덕성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는 왜 패싱했을까요? 정치 경력은 우대하면서 정치적 검증은 받기 싫다는 이 태도, 선출직인 인사권자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본의원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 경력은 이미 주민에게 검증받은 것이며 의회 추천위원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구위에서 추천한 3인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추천한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2인,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였고 구위에는 이사장 임명 절차에 충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 3항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절차의 중복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박세은 의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 묻자 설전이 벌어집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구청장이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와 그리고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동시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청은 적어도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공단 이사장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 의원은 정실 낙하산 인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인사청문인데 이를 회피한 것은 투명성 결여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이경구 의원은 보충 질문에서 인사청문 요청은 구청장 재량 사항임을 강조하며 이번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교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에 돌입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축이라는 건데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학생 수는 50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 감축에도 들어갔지만 지역 교육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대로 접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교원 정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도 나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작은 학교는 물론이고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교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과 운영, 생활교육, 돌봄,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정원 감축이 앞으로 더 심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3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과밀학급 지표를 미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정원 총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회에서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권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 교원 정원제도 개선을 반드시 함께.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2023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 시대적 숙명이라는 시각도 공존하는 가운데 교사 감축이 교육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수도권 매립진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체 매립지 여부도 나오지 않았고 광역 소각장 건립은 하세월입니다. 송혜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정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 4개 권역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부분 권역에서 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난 뒤 답보 상태고 청라 소각시설을 대체하기로 한 북부권 사업은 입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머지 서부권과 동부권 사업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결국 민간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태. 더욱이 서울도 소각장이 없어 민간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울 쓰레기도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민간 소각장이 6개가 있는데 그 민간 소각장은 저희 인천 것만 지금 처리를 해도 어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기존에 들어오던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 인천에 있는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소각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역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 10월 10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2곳이 최종 응모했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 분석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등 이유로 발표 시점을 확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상반기 중에는 입지 선정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저희 시에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저희도 하여간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대체 매립지가 잘 조성될 수 있게 저희가 좀 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광역 소각장 건립과 대체 매립지 선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4개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행정 전반의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구는 사회보장 부정수급관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대상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4개 분야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30년 이상 지나 낡고 좁은 신곡과 경복, 한두 경로당 등 3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경로당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조를 모두 재정비했습니다. 또 한계층을 증축하고 내부 공간을 재배치했으며 승강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이동을 쉽게 했습니다. 특히 외관 디자인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경로당별 특색을 반영해 개성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누에를 익혀 건조시킨 홍잠이 지방 분해 효과가 높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입증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지방 사료를 12주간 먹이고 비만을 유도한 쥐들입니다. 누에를 증기로 익혀 동결 건조한 홍잠을 먹인 후 체중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체중과 간 축적 지방량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와 이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의 홍잠을 같이 먹였을 때 홍잠을 먹은 쥐에서 비만이 감소하고 지방간이 억제되는 효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체중 증가량이 17% 이상 감소했고 간 중성지질과 간 콜레스테롤이 각각 56%, 41%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중과 간 축적 지방량이 줄어든 이유는 홍잠이 간세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대사조절 수용체에 작용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비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잠이 국내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이 체내에 들어온 지방이 빨리 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과 그다음에 체내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량이 감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1.2g씩 홍잠 분말을 섭취하도록 한 뒤 건강 개선 여부와 안전성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간 건강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자 양잠 농가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기능성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30대, 40대 분들도 홍잠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누에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은 연령층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그만큼 생산이라든지 그런 소비가 확대가 되어서 그런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수는 2배 넘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사이 비만 인구가 8%포인트 넘게 늘어난 상황. K건강기능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